김용빈의 기록은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한별은 점수표가 아닌 연습실에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체력 훈련, 초단위로 계산된 리듬, 트로트 창법을 몸에 새긴 집요한 반복. 그가 정상에 오른 순간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2026년 경쟁 무대에서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1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은 기록과 탄탄한 팬층, 정통 트로트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안정감까지 갖춘 강력한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도전자들이 그의 자리를 노렸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기록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넘어 완벽해야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장한별 역시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참가자는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팝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화려한 표현력은 분명 강점이었지만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팝 음악에서는 세련된 음색과 직선적인 리듬이 무기가 되지만 트로트에서는 한 음 안에서도 감정의 굴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한별은 자신이 잘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자신의 무대를 처음부터 다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체력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만 반복해서는 김용빈의 안정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대 후반에도 첫 소절과 같은 호흡을 유지하려면 가수의 몸 자체가 하나의 악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심박수를 끌어올린 뒤 곧바로 노래하는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빠른 스텝과 방향 전환을 반복한 직후 흔들리지 않는 음정으로 긴 구절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이라면 숨이 차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장한별의 훈련에는 휴식보다 노래가 먼저였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마이크를 들고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확한 박자를 맞췄습니다. 실제 무대에서 조명과 환호,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는 그의 변화를 결정한 핵심으로 분석됩니다. 상체가 흔들리면 호흡의 압력이 불안정해지고 움직임이 커질수록 긴 음과 꺾기 표현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는 플랭크와 회전 동작, 한쪽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을 반복하며 몸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격렬하게 움직이면서도 목과 어깨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아이돌 시스템을 경험한 그의 경력이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의식하면서 춤과 노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반복되는 리허설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습관, 작은 실수까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팝의 속도감 위에 트로트의 호흡과 여백을 새롭게 쌓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변화는 호흡이었습니다. 팝에서는 강한 비트 위에 음을 정확하게 꽂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트로트는 음과 음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감정을 좌우합니다. 장한별은 익숙했던 가슴 중심의 발성을 줄이고 횡격막을 이용해 호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숨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아주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노래를 시작한 뒤 점차 속도를 높이고 마지막에는 달리기에 가까운 상태에서도 소절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목적은 단순히 폐활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꺾기와 비브라토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감정에 취해 박자를 밀거나 숨이 부족해 음의 끝을 급하게 닿는 습관까지 철저히 수정했습니다. 리듬 훈련 역시 집요했습니다. 메트로놈의 일정한 소리에 맞춰 손가락으로 박자를 쪼개고 같은 구절을 서로 다른 속도로 반복했습니다. 한 박 안에서 감정을 조금 늦게 끌어오는 트로트 특유의 맛과 전체 반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한 번의 꺾기 뒤에 수십 번의 계산과 수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한별의 변화는 목소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의 모든 공간을 하나의 지도처럼 분석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첫 시선을 잡을지,
어느 소절에서 중앙으로 이동할지,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표정을 보여줄지까지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무작정 많이 움직이는 대신 중요한 음이 등장할 때 동작을 멈추며 관객의 집중을 목소리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이크 사용도 달라졌습니다. 팝 음악의 선명한 고음을 유지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따뜻하고 두꺼운 질감을 전달하기 위해 입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를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강한 고음에서는 거리를 조금 벌리고 낮은 음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가까이 가져가 작은 숨소리까지 전달했습니다. 이 조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무대의 감정선을 완성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무대 중반, 장한별은 자신의 장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힘을 절제하며 곡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중반에는 리듬과 꺾기를 통해 트로트의 정확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 팝가수 출신다운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을 꺼냈습니다. 심사 기준을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기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을 직접 설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김용빈이 오랫동안 보여준 정통성과 안정감에 맞서 장한별은 현대적인 에너지와 정교한 훈련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전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자신의 신체와 감각으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이 무대가 강렬했던 이유는 단순히 고음을 잘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음악적 정체성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장면이 관객 앞에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상에 오른 뒤 업계가 주목한 것도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팝과 트로트를 섞는 시도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장한별은 장르의 겉모습만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호흡, 리듬, 신체 훈련, 카메라 동선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트로트 가수에게 필요한 능력의 기준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순위 변화만으로 두 가수의 전체 가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빈이 쌓아온 기록과 음악적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하며 장한별의 도전이 더욱 극적으로 보인 이유 역시 그 거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누군가의 몰락보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 어떻게 트로트 시장을 확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한별은 무대 위에서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연습실에서 먼저 자신을 무너뜨렸고 익숙했던 호흡을 버렸으며 몸이 지칠수록 더 정확하게 노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은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 몇 분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패와 반복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김용빈의 아성을 흔든 장한별의 비밀은 특별한 행운도 한 번의 폭발적인 고음도 아니었습니다. 체력을 설계하고 호흡을 바꾸고 리듬을 계산하고 무대의 모든 순간을 통제한 집요함이었습니다. 점수표가 역사를 기록했다면 그 역사를 실제로 만든 장소는 화려한 본무대가 아니라 땀과 숨소리만 가득했던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장한별이 어떻게 김용빈의 기록을 넘어섰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훈련 기준을 다음 도전자들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좌는 한 번의 무대로 얻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철저한 준비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장한별은 단순히 순위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경쟁형 가수가 무대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